조정이 나오기 시작했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월말 월초 차익 실현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조정은 지나가는 순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러분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코인 분석하시는 분들이 조정이 나온 이유에 대해 뭐라 그래요? 아마 요 얘기 많이 할 것 같은데 비관론자분들 이제 신났죠? 차트 보면서 이거 보세요. 21년도 쌍봉이었죠? 더블탑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어땠나요? 자, 쌍봉이죠? 쌍봉 이후에는 무조건 꼬꾸라집니다. 요 얘기 하신 분 안 계셨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 코인 시장 조정이 나오는 이유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뭐 주말 방송에서도 뭐 살짝 얘기를 드렸지만 일단은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아까 어떤 분이 알트 불장 진짜 안 오네 라고 하셨죠? 제 생각도 그래요. 진짜 안 오는 것 같아. 그리고 이번 상승장은 좀 많이 달라요, 여러분들. 이번 상승장, 지난 상승장은 너무 달라요, 달라도. 어떤 게 다를까? 지난 상승장과 이번 상승장의 차이,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우리 스페셜 특강 들으신 분들은 딱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누가 있고 없고 차이가 있어. 월가죠. 월가 기간이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솔직하게 얘기를 해봅시다. 저희 하우스도 작년 연말, 올해 상반기 좋을 거라고 봤거든요. 이더리움 쏠 거라고 봤어요, 저도. 근데 그 패턴이 다 깨졌어. 계절성 다 깨졌고요. 패턴 4년 반감기 사이클 다 깨졌고요. 그 깨진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월가 기간들이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진입 여부예요. 여러분 21년도 상승장 경험해 보신 분 계세요? 막 위믹스가 몇백 원이었던 위믹스가 막 몇만 원까지 올라가고 막 수만 프로 상승하고 알트코인 불장 경험해 보셨어요? 21년도? 막 디센트럴랜드 막 유니스와 막 이런 애들 막 폭등했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블랙록, 피델리티, 뭐 뱅가드 월가에 있는 금융기관들 얘네들 안 들어왔었어요. 17년도에는 당연히 없었고 24년도에는 있죠. 아예 패턴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이번에는 알트 불장이 안 옵니다 라고 분석하신 분들이 있죠. 저는 그분들 분석 존중해요. 가능성 있어요. 충분히 있어. 저는 거기에 조금 회의적인 입장인데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100개 중에 50개 올랐는데 이번엔 100개 중에 20개 올라. 어떤 분들한테는 알트 불장이 안 왔을 수도 있죠.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래서 알트를 선택을 잘해야 되고 비중을 많이 30% 이상 넘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아예 이전 패턴 상승장은 다 달라졌다니까요. 계절성도 다 깨졌고 거기다가 또 뭐까지 유효하냐면 트럼프 정책까지 불확실하죠. 여러분들 미국 주식이 뭐 언제 오르고 언제 떨어지고 그리고 뭐 비트코인이 언제 오르고 언제 떨어지고 막 우리가 펀드 투자를 막 접근하잖아요. 계절성 해가지고 계절성 올해 다 깨졌어요. 지금 막 트럼프 정책들 막 불확실한 이런 정책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계절성들 다 깨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도 불가능하고 예상도 불가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던가 아니면 상승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해요. 뭘까? 2002년도에 우리 한국이 4강까지 진출을 했죠. 그때 한국 선수들이 잘했고 막 투혼도 있었고 근데 솔직하게 다른 참가국 대개인 선수들의 역량을 봤을 때는 우리 한국이 굉장히 떨어졌는데 대표적으로 16강전에서 포르투갈 있었죠. 포르투갈 그 선수 중에 피구라고 있거든요. 루이스 피구. 그 선수를 박지성 선수가 묶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포르투갈 1대0으로 이겼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한국이 포르투갈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요? 그 당시 포르투갈 팀은 피구 원맨 팀이었어요. 피구만 묶으면 이길 수 있겠다. 거슬링크 감독이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박지성 선수를 피구 선수한테 계속 90분 동안 붙여놨고 피구 선수가 아무것도 못하면서 우리 한국이 이길 수 있었죠. 상대를 잘 알았다는 거죠. 전략을 잘 짠 것도 있지만 포르투갈이 뭐를 잘하고 그 잘하는 걸 못하게 해야 이긴다. 상대방이 어떻게 플레이를 하고 어떻게 노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볼게요. 저희가 어찌됐든 간에 지금 코인판에 들어와 있고 작년 상승장이랑 이번 상승장이 다른 점을 코인 이슈 방송을 통해서 알았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앞으로 뭐를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지금부터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월가 기관들이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 매크로 매매를 하는지 그걸 해야겠죠. 월가 기관들, 헤지펀드들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매크로 매매를 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고점을 넘으면 어떤 식으로 핸들링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100%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동안 미국 증시나 공매들을 어떤 식으로 쳐갖고 선물 시장에서 어떻게 때리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인지를 해야겠죠. 제가 이번에 스페셜 특강 꼭 보라고 말씀드렸죠.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1월 11일 날 현물 ETF 승인이 됐죠. 노란 색깔 요거 공통점이 뭘까요? 우리 저번 주 목요일날 스페셜 특강에서 나왔던 거 일부분입니다. 요거 노란 색깔 이거 뭘까? 월말 월초죠. 여러분 인베스팅닷컴 틀어가지고 24년도 비트코인 가격 보세요. 4월 이후부터 월말 월초에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이 안 나온 적이 있었나? 빠짐없이 월말 월초에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이 나왔어요. 4월부터 11월까지 12월 달에는 건너뛰고 대한민국에서 월말 월초 조정 나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그거 분석하고 말씀드린 사람 저밖에 없어요. 작년부터 제가 말씀드렸고 우리 멤버십 방송 보시는 분들도 매수할 때마다 월말 월초 기다려가지고 매수했죠. 저점에. 이때 떨어질 때마다 저점에 담았어요. 그럼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요 얘기를 듣고 야 코인 이슈 저놈이 월말 월초보다 빠진다고 하니까 그때 담아야겠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죠. 왜 빠지는지 모르고. 왜 빠져요? 월가 기관들, 헤지펀드들 얘네들이 정해진 기간에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을 하죠. 예를 들어서 월말에 차익 실현을 해. 수익을 거뒀어. 차익 실현하고 가격 조금 떨어지면 또 다시 뭐 들어갈 수도 있고 포트폴리오를 다른 자산으로 리밸런싱을 할 수도 있고 월말 월초 보통 분기 말 정해진 기간마다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을 해요. 그럼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된다? 차익 실현이 나면서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월말 월초마다 기관들 헤지펀드들 얘네들이 리밸런싱을 하기 때문에 빠집니다. 요걸 알 수 있었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사소한 하나하나가 요것만 알고 있었으면 24년도에 여러분들 매수하셨을 때 어땠다? 남들보다 최저점에 담을 수 있었어요. 이런 게 수십 가지가 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가야 아 이래서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자 그럼 볼까요? 이거를 지금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지금 5월 말부터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지금 조정이 나오기 시작했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자 그럼 이거를 근본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기반으로. 여러분들 지금 암호화폐 시장 조정이 왜 나오고 있나요? 5월 달에 미국 주식이 어떻게 됐어요? 미국 주식이 거의 상반기 최고점 근접을 했죠? S&P 500은 5% 가까이 올랐습니다. 미국 주식 떡상했고요. 비트코인 가격 어땠어요? 5월 달에. 우리 하우스 뷰대로. 회복하고도 전고점을 돌파했죠? 그럼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은 전고점을 거의 미국 주식은 돌파를 못했지만 거의 최고점이었고 비트코인은 전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자,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됐나요? 채권 가격은 떨어졌죠? 5월 달에 국채 금리가 미친 듯이 올라갔잖아요. 장기채 금리가. 그럼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정리해서 주식, 비트코인은 올랐고 채권 가격은 떨어졌어요. 자, 5월 말이 됐네요. 기관들은 뭐를 해야 돼요? 주식이나 비트코인 수익 낸 거는 덜어내고 수익금만큼 그리고 채권 담고 있었던 건 손실이겠죠. 손실은 매수를 통해서 저점 매수를 통해서 회복을 해야겠죠. 아 그러면 주식이나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익절해서 차익 리밸런싱을 하고 요 차익금으로 채권을 좀 더 매수를 하는구나. 아 주식이나 비트코인 시장에 있었던 차익 현금들이 자금들이 채권 시장으로 갔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조정이 나오는구나. 한 가지 알 수 있죠. 이제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왜 빠지는지?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봅시다. 요것도 이제 월가 기관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알고 있어야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는 건데, 기관들이, 그다음 헤지펀드 얘네들이 정해진 시점에 이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는데, 반기 수급이라고 있어요. 반기. 분기가 있고 반기가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그리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을 내야겠죠? 그럼 볼게요, 여러분들. 6월 말이면 상반기가 마감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6월 말에.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얘네들이 리포트를 쓰겠죠? 상반기에 우리가 어땠고, 수익률은 어땠고요? 자, 근데 볼게요. 여러분들 6월 말에 시장이 좋아가지고 좀 차익 실현을 해서 상반기 좀 리포트를 좋게 써야 되는데 7월 달에 봤더니 중요한 게 다 몰려 있어. 7월 달에 뭐 있죠? 여러분들? 7월 8일 날 뭐예요? 트럼프 정부가 관세 90일 유예 때린 거 종료되는 시점이 7월 8일이죠. 7월 9일부터 90일 유예 안 할 거야. 다시 시작할 거야. 그러면은 그 사고입니다. 끝나요. 그리고 보통 9일부터 얘기하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안 봐도 비디오야. 우리 유예 안 할 겁니다. 너네 빨리 하세요. 그럼 6월 말 가가지고 일주일 남은 기간 동안 다른 글로벌 국가들은 막 똥줄 타겠죠. 그러면서 긍정적인 협상을 이끌겠죠. 이미 알아. 트럼프 정부가 어떤 식으로 할지. 그럼 6월 말에 시장이 좋을 가능성이 높을까? 아니면 안 좋을 가능성이 높을까?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흔들릴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럼 7월 9일 날 어찌됐든 간에 좋게 끝나든 나쁘게 끝나든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변동성이 크다는 건 안 좋은 겁니다. 7월 8일 있고요. 7월 9일 다음 날 EU 관세 50% 종료 날이에요. 그리고 7월 4일 날 트럼프 정부의 감세 법안 이거 발표하는 날입니다. 7월 4일 날. 또 이거에 통과가 되더라도 채권 시장이 흔들릴 거고 변동성이 있겠죠. 그리고 7월 중으로 미국 연방정부 부채 한도 협상이 있어요. 야, 7월 달에 시장에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다이나믹한 이런 일정들이 다 몰려 있네. 그러면 볼게요. 기관들 입장에서는 반기 수급을 이제 분기점이 이제 6월 말인데 5월 말 정도에 수익률이 좋네? 그럼 6월 말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고 리밸런싱 할 물량들을 6월 말에 가서 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한 달 정도 앞당겨서 하는 게 나을까? 지금 장이 좋을 때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고 앞당기는 게 낫겠죠. 이번에도 4월 달에 미국의 법인세 1차 납부 있었죠? 그거 전달에 기관들 차익 실현이 시작됐잖아요. 시장이 좋으니까. 4월부터 본격적으로 트럼프 관세 인상 막 해가지고 엄청 흔들어 댔거든요. 근데 3월 달에 장이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았어. 그때 어느 정도 고점 찍으니까 미국 증시 좋으니까 그때 차익 실현하지 해버리잖아요. 앞당겨서. 그럼 보시면 일단은 6월 달에 CPI도 발표가 되고 제롬파 FOMC 연준위원장 연설도 있고 큼직큼직하고 중요한 일정들이 많아요. 7월 초에는 또 막 이런 지뢰들이 엄청 많고. 그럼 기관들 입장은 당연히 지금 한 달 정도 앞당겨서 지금부터 차익 실현,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해야 된다. 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빠지는지 조정이 나오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투자하나요? 그건 다 달라요. 우리가 보통 그냥 다 그렇진 않지만 연기금, 우리 뭐 국부펀드 좀 이런 애들은 오래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을 갖고 국민연금도 그렇죠. 한번 사면은 막 3년, 4년씩 못 걷었다가 막 수익률 몇백 프로, 몇천 프로 내잖아요.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들어가요. 근데 헤지펀드 이런 애들은 단기적 투자가 많아.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기관들 좀 성향에 따라서 근데 또 연기금인데도 또 좀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기관들도 있고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 요런 수급들, 반기 수급도 그렇고 지금 나오는 조정이 왜 나오는지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거를 갖고 시즌 종료니 데드캣 바운스니 대발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월말 월초 차익 실현,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조정은 어찌됐든 간에 월말 월초 지나가는 순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보자. 그리고 여러분들 21년도에 뭐 쌍봉 패턴 딱 찍고 나서 지금 이렇게 떨어진다고? 그때랑 지금이랑 거시경제가 같아? 쌍봉 패턴은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멤버십 방송에서 다뤄드릴게요. 금요일 날에는 수요일 날 내용을 뒷받침하는 온체인 데이터 특집으로 할 거예요.